서울 외곽의 한 낡은 빌라 단지.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녹슨 계단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는 이곳에서 35살의 한지민 씨는 2층 202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오전 8시 30분. 지민 씨는 작은 원룸에서 눈을 떴다. 창문 밖으로는 회색빛 하늘이 보였고 싱크대 옆 탁자에는 어젯밤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낡은 옷장에서 청소용 작업복을 꺼냈다. 오늘도 파트타임 청소 일을 하러 가야 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든 오늘 이야기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좋은 이야기들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복도로 나서자마자 옆집 301호의 최민석 씨 부부와 마주쳤다. 민석 씨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최근 신차를 뽑았다며 동네에서 자랑하고 다니던 사람이었다. 그의 아내 박수진 씨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지민 씨를 보자마자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아, 지민 씨. 오늘도 청소일 가세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네, 지민 씨는 짧게 인사하고 계단을 내려가려 했다. 하지만 민석 씨가 한마디 더 던졌다. 참, 이번 달 관리비 아직 안 내셨죠? 관리실 아저씨가 그러던데. 매번 늦게 내시면 다른 사람들한테 패 끼치는 거 아세요? 이번 주 안에 낼게요. 지민 씨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뒤에서 민석 씨 부부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야? 30대 중반에 저렇게 사니. 쉬 들려. 근데 진짜 저 나이에 저런 일만 하면 앞으로 어쩌려고. 계단을 내려가며 지민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반박할 여유도 대꾸할 에너지도 없었다. 오늘 하루 일당 7만 원을 받아야 이번 주 식비를 해결할 수 있었다. 오후 3시 청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지민 씨는 빌라 입구에서 1층 102호에 사는 정미란 씨를 마주쳤다. 미란 씨는 동네에서 유명한 수다쟁이로 이 빌라의 모든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었다. 어머, 지민 씨. 오늘 일 끝났어요? 네, 안녕하세요.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3층에 사는 김영수 씨가 다음 달에 이사 간대요. 그 집 보증금이 3천만 원인데 지민 씨는 지금 월세 40만 원 내는 거 맞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것도 빠듯할 텐데. 그냥 살만해요. 지민 씨는 짧게 답하고 계단을 올라가려 했지만 미란 씨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근데 있잖아요. 민석 씨 부부가 그러던데 지민 씨가 매번 관리비를 늦게 낸다고. 사실 저도 관리비 걷는 일 돕거든요. 다들 제때 내는데 지민 씨만 늦으시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지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2층으로 올라갔다. 저녁 7시. 지민 씨는 작은 방에 앉아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옆집에서는 민석 씨 부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배달시켜 먹는 모양이었다. 지민 씨는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12만 3천 원. 이번 달 월세를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사실 지민 씨에게도 꿈이 있었다. 어릴 적에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고 20대에는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고 싶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고와 빚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대학도 중퇴했고 7년간 갖은 일을 하며 빚을 갚았다. 그리고 이제 겨우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월세방 하나를 얻었다. 나도 언젠가는 지민 씨는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생계를 걱정해야 했고 이웃들의 시선은 날로 차가워졌다. 며칠 후 빌라 입구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다. 관리비 연체자 명단 공지 202호 한지민. 지민 씨는 그 공지를 보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주변에 있던 4층 405호의 이재훈 씨가 그녀를 보며 혀를 찼다. 에휴, 관리비도 제때 못 내면서 여기 살 자격이나 있나 몰라. 지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지민 씨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다. 아무도 그녀의 눈물을 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 동네에서 한지민 씨는 그저 가난한 여자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무시했고 때로는 조롱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여자가 곧 이 빌라 전체의 운명을 바꿀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12월 중순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낭만적인 첫눈이 아니라 매서운 눈보라였다. 오후 6시 30분 지민 씨는 늦은 청소 일을 마치고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다. 빌라까지는 도보로 15분 거리였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눈발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녀는 얇은 패딩 점퍼에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추워. 입김이 하얗게 나왔다. 지민 씨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빨리 집에 가서 따뜻한 물이라도 마시고 싶었다. 그때였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지민 씨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눈 쌓인 바닥에 검은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어머. 지민 씨는 황급히 달려갔다. 노인은 70대 후반으로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미약하게 숨은 쉬고 있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지민 씨는 노인을 흔들었다. 하지만 노인은 눈을 뜨지 못했다. 그녀는 급히 핸드폰을 꺼냈다.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위치는. 구급차를 부른 뒤 지민 씨는 자신의 패딩 점퍼를 벗어 노인에게 덮어주었다. 찬바람이 그녀의 몸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조금만 버티세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지민 씨는 노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손으로 비볐다. 조금이라도 체온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오후 6시 45분.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옮겼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제가 길에서 발견했어요. 그럼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급차가 떠나려는 순간 지민 씨는 망설이다가 물었다. 저 어느 병원으로 가시나요? 서울중앙병원이요.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혹시 보호자가 필요하실 수도. 구급대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타세요. 지민 씨는 구급차에 올라탔다. 그녀는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다. 그냥 이대로 보낼 수 없었다. 서울중앙병원 응급실. 노인은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았다. 지민 씨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젖은 옷 때문에 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오후 8시.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제가 발견해서 모셔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환자분은 저체온증과 탈수 증세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다행이네요. 환자분은 지금 어떠세요?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은 없고요. 신원 파악이 안 되는데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처음 본 분이에요.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해서요. 지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는 병실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후 9시 30분. 지민 씨의 핸드폰이 울렸다. 관리실 경비 김철수 씨였다. 지민 씨, 어디 계세요? 민석 씨 부부가 찾던데요. 병원에 있어요. 병원?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진 분을 모셔왔어요. 아, 그래요? 그럼 언제 들어오세요? 조금 있다가요. 전화를 끊고 지민 씨는 한숨을 쉬었다. 집에 가야 했다. 내일도 일이 있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병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흐, 지민 씨는 재빨리 병실 문을 열었다. 노인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다. 아저씨, 정신 차리셨어요? 노인은 흐릿한 눈으로 지민 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괜찮으세요? 제가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지민 씨는 간호사를 불렀고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다. 노인은 다시 의식을 잃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지민 씨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지민 씨는 청소일을 쉬고 다시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노인이 걱정되었다. 병실에 들어서자 노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여전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저씨, 저예요. 어제 노인은 지민 씨를 보자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가리켰다. 당신. 네, 저요.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힘겹게 말했다. 이름, 제 이름이요? 한지민이에요. 지민. 노인은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리고 다시 눈물을 흘렸다. 지민 씨는 오후 2시까지 병원에 있다가 일 때문에 먼저 나왔다. 노인은 그녀가 떠날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 그날 저녁 빌라로 돌아온 지민 씨는 계단에서 미란 씨를 만났다. 어머, 지민 씨, 어제 병원 갔다 왔다며요? 무슨 일이에요? 길에서 쓰러진 분을 모셔다 드렸어요. 뭐, 그게 무슨, 에휴, 지민 씨도 참, 자기 일도 바쁠 텐데 왜 남의 일에 나서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 하면 오히려 손해만 봐요. 미란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곧 그 이야기는 빌라 전체에 퍼졌다. 민석 씨는 저녁 식사 중에 수진 씨에게 말했다. 한지민 씨가 길에 쓰러져 있던 노숙자를 병원에 모셔다 줬대. 진짜? 에휴, 자기 형편도 어려우면서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해? 병원비라도 청구당하면 어쩌려고. 그러게. 참 답답한 사람이야. 4층의 재훈 씨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착한 일하면 손해만 봐. 그것도 모르나? 하지만 지민 씨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한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지민 씨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고맙습니다. 그 감사의 말이 오랜만에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사흘이 지났다. 지민 씨는 매일 오전 일을 마친 후
병원을 찾았다. 노인의 상태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고,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가능했다. 오전 11시, 지민 씨는 노인을 위해 죽을 사서 병실로 들어갔다. 아저씨, 오늘은 호박죽 사왔어요. 드실 수 있겠어요? 노인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혈색이 돌았다. 감사합니다. 한지민 씨, 천천히 드세요. 지민 씨는 노인에게 죽을 떠먹여 드렸다. 노인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삼켰다. 한지민 씨, 왜 이렇게까지? 그냥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노인은 지민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 같은 사람, 오랜만입니다. 제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무나 그러지 못합니다. 그날 오후 2시, 지민 씨가 일하러 가려고 병실을 나서려는 순간 병원 복도에 갑자기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급하게 노인의 병실로 향했다. 강 회장님, 선두에 선 40대 남자가 병실 문을 열며 외쳤다. 지민 씨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비서. 노인은 그들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조비서라 불린 남자는 노인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회장님, 3일간 연락이 두절되셔서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하고 전국을 다 뒤졌습니다. 미안. 아네. 지민 씨는 문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회장이라는 말에 그녀는 당황했다. 조비서가 지민 씨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혹시 이분을 구해주신 분이십니까? 아, 네. 제가 길에서 발견해서. 조비서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한성그룹 강태성 회장님의 비서 조민준입니다. 저희 회장님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한성그룹? 지민 씨는 그 이름을 듣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성그룹은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였다. 건설, 유통, 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하는 대기업이었다. 네, 맞습니다. 강태성 회장님께서 산책을 나가셨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조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실 안에서 강태성 회장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비서, 한지민 씨를 모셔오게. 네, 회장님. 지민 씨는 조비서의 안내로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복도로 나갔다. 한지민 씨. 네, 회장님. 지민 씨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그녀가 사흘간 돌본 노인이 재벌 그룹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강 회장은 지민 씨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은 제게 은인입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회장님께서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지민 씨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는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이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오후 4시, 지민 씨는 병원을 나섰다. 조비서가 그녀를 배웅했다. 한지민 씨 연락처를 좀 남겨주시겠습니까? 회장님께서 나중에 꼭 보답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보답 같은 건 필요 없어요. 회장님의 뜻이니 받아주십시오.
조비서는 깊이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한성그룹 회장실 비서실장 조민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저녁 6시 30분. 지민 씨는 빌라로 돌아왔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미란 씨가 다가왔다. 어머, 지민 씨. 그 노인분 괜찮아졌어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네. 근데 그분 가족들은 찾았대요? 지민 씨는 잠시 망설였다. 강 회장이 한성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네, 가족분들이 오셨어요. 아, 그럼 이제 병원 안 가도 되겠네요. 지민 씨도 참 고생 많았어요. 미란 씨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돌아갔다. 지민 씨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그녀는 조비서가 준 명함을 꺼내 바라보았다. 한성그룹.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곧 명함을 서랍에 넣었다. 그녀에게는 내일 일이 더 중요했다. 이틀 후 강 회장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다. 그는 퇴원하기 전 조비서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다. 한지민 씨가 사는 곳을 확인하게. 네, 회장님. 이미 파악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에서 월세로 살고 계십니다. 그곳으로 내가 직접 찾아가겠네. 회장님, 아직 건강이 완전히 괜찮네. 꼭 가야겠네. 조비서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빌라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3대가 나란히 섰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고 그 중심에 강태성 회장이 있었다. 복도를 지나던 재훈 씨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벌렸다. 뭐야? 저 차들. 민석 씨 부부도 창문으로 그 장면을 목격했다. 여보, 저 사람들 뭐야? 뭔가 엄청 대단한 사람들 같은데. 그들은 강 회장 일행이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멈춘 곳은 202호 바로 한지민 씨의 집이었다. 민석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강 회장이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지민 씨가 문을 열었다. 회장님? 한지민 씨,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강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뒤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 인사했다. 복도에서 그 광경을 몰래 지켜보던 이웃들은 충격에 빠졌다. 저 사람이 한지민 씨한테 인사를?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그날부터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강 회장의 방문 이후 빌라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다. 이웃들은 지민 씨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무시하던 태도는 사라졌고 대신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은 지민 씨의 좁은 방에서 30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평생 사업만 했습니다. 가족보다 일을 우선했지요. 그러다 보니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쳤습니다. 회장님, 그날 길에서 쓰러졌을 때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이 지나갔지만 모두 외면했지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지민 씨, 당신은 제게 인간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지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다. 강 회장은 떠나기 전 지민 씨의 손을 꼭 잡았다. 제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아요. 아닙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강 회장은 조비서에게 눈짓했고 조비서는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작은 사례금입니다. 꼭 받아주십시오. 지민 씨는 손을 내저었다. 정말 필요 없어요. 저는 돈을 바라고 도운 게 아니에요. 강 회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치 않으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빌라는 술렁이었다. 복도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미란 씨는 곧바로 모든 집을 돌아다니며 소문을 퍼뜨렸다. 한지민 씨가 구한 노인이 한성그룹 회장이래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대요. 민석 씨 부부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다. 여보, 한지민 씨가 재벌 회장을 구했다고? 그러게. 믿기지가 않아. 근데 오늘 온 사람들 봤잖아. 완전 다른 세계 사람들이더라. 수진 씨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그동안 지민 씨한테 너무 못했던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사실대로 말한 것 뿐이잖아. 하지만 민석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민 씨는 평소처럼 일을 다니며 조용히 살았다. 강 회장으로부터는 연락이 없었고 그녀는 그게 더 편했다. 하지만 이웃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다. 미란 씨는 지민 씨를 볼 때마다 웃으며 인사했다. 지민 씨, 오늘도 일 가세요? 힘내세요. 재훈 씨도 복도에서 마주치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지민 씨. 심지어 관리비를 독촉하던 관리실 경비철수 씨도 태도가 바뀌었다. 지민 씨, 관리비는 천천히 내셔도 돼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지민 씨는 이 모든 변화가 낯설고 불편했다. 그녀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들은 마치 다른 사람을 대하듯 행동했다. 12월 23일 오전 10시 지민 씨가 청소 일을 마치고 빌라로 돌아오는데 입구에 또다시 고급 세단이 서 있었다. 이번에는 2대였다. 차에서 내린 것은 50대 남자 2명이었다. 둘 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한지민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희는 법무법인 정도에서 나왔습니다. 강태성 회장님의 변호사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법무법인 정도 대표 변호사 박정훈이라고 적혀 있었다. 회장님께서 전달하실 것이 있다고 하셔서 왔습니다. 잠시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지민 씨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2층으로 올라오세요. 복도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민석 씨 부부는 얼어붙었다. 여보, 저 사람들, 변호사래. 변호사? 왜 변호사가? 그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민 씨의 방, 2 변호사는 정중하게 앉았다. 한지민 씨, 먼저 말씀드리자면 강태성 회장님께서 아가씨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건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아닙니다. 회장님께서는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박정훈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번 것은 두꺼웠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아가씨께 드리고 싶어하는 문서입니다. 지금 열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이게 뭔데요? 편지를 먼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2 변호사는 30분 정도 머물다가 떠났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복도에 있던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변호사가 왔어. 무슨 일이지? 설마 지민 씨한테 뭐 큰 거라도 주는 거 아니야? 미란 씨는 곧바로 다른 집들을 돌아다니며 소문을 퍼뜨렸다. 지민 씨한테 변호사들이 왔대요.
엄청 두꺼운 봉투를 2개나 줬대요. 뭐, 2개나? 그게 뭘까요? 돈? 아니면? 빌라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녁 8시. 지민 씨는 방에 앉아 강 회장의 편지를 펼쳤다. 편지는 손으로 직접 쓴 것이었고 글씨는 떨리고 있었다. 한지민 씨께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은 제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제게 인간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제 돈과 권력을 원했습니다. 진심으로 저라는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길에 쓰러진 저를 발견한 당신은 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동봉된 문서를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제 마지막 부탁이자 제가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태성 올림. 지민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2번째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법률 문서가 들어 있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유언 집행 위임장. 지민 씨는 그 제목을 보고 손이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문서를 펼쳤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밖에서는 이웃들이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 빌라 전체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지민 씨는 문서를 읽고 또 읽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3번째 읽었을 때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문서의 핵심 내용은 이러했다. 본인 강태성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의 생명의 은인 한지민 씨가 거주하는 건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24번지 빌라에 대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 관리 권한을 한지민 씨에게 위임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건물의 모든 세입자 계약 갱신, 임대료 조정, 퇴거 결정 등의 권한은 한지민 씨의 판단에 따르며 한지민 씨가 사는 동안 이 권한은 유지됩니다. 지민 씨는 손이 떨렸다. 문서를 다시 읽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24번지 빌라. 이게 여기잖아. 그녀는 급히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건물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소유주 한성그룹. 지민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낡은 빌라가 한성그룹 소유였다는 것이다. 그녀는 다시 편지를 꺼내 읽었다. 편지 뒷면에 추가로 적힌 글이 있었다. 한지민 씨 놀라셨을 겁니다. 사실 제가 쓰러진 그 길은 제 산책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는 빌라 근처였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빌라는 15년 전 제가 투자한 부동산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운명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한 것도, 우리가 같은 건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저는 곧 큰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들은 성공률이 50%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이 수술을 견디지 못한다면 이 문서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부디 이 권한을 현명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서 배운 것처럼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지민 씨는 편지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오전 9시 빌라 입구에 또다시 고급 세단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4대였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정장을 입은 남녀 6명이었다. 선두에 선 사람은 조민준 비서였다. 그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한지민 씨를 찾습니다. 관리실 경비철수 씨가 황급히 달려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는 한성그룹에서 나왔습니다. 이 건물 관련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한성그룹 건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로 이 빌라의 관리 체계가 변경됩니다. 조비서는 빌라 게시판에 공식 문서를 붙였다. 공지본 건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24번지는 한성그룹 소유입니다. 오늘부로 건물 관리 권한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개별 통보하겠습니다. 한성그룹 부동산 관리팀. 빌라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 2층에서 내려온 미란 씨가 게시판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어머, 여기가 한성그룹 건물이었어? 뭐, 진짜? 4층의 재훈 씨도 황급히 내려왔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재벌 그룹 건물에 살고 있었다고? 민석 씨 부부는 창문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불안해했다. 여보, 이거 뭔가 심상치 않아. 관리 권한이 변경됐다는 게 무슨 뜻이지? 설마 한지민 씨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조비서는 곧바로 2층 202호로 향했다. 그는 정중하게 초인종을 눌렀다. 지민 씨가 문을 열었다. 조비서님, 한지민 씨 회장님의 뜻을 전하러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조비서와 함께 온 사람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각종 서류를 펼쳤다. 한지민 씨, 어제 문서는 받으셨죠? 네, 받았는데. 이게 정말, 네, 모두 사실입니다. 강태성 회장님께서는 어제 오전 11시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그럼 지금은요? 조비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회장님께서는 수술 중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셨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계십니다. 지민 씨는 얼굴이 하얘졌다. 그럼 회장님은, 의사들은 깨어나실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조비서는 서류를 지민 씨 앞에 펼쳤다. 이 문서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작성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주치의 2분과 변호사 3분이 입회한 상태에서 작성되었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 빌라의 모든 관리 권한은 한지민 씨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거 할 줄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한성그룹 부동산팀이 모든 실무를 지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한지민 씨에게 있습니다. 계약 갱신, 임대료 조정, 퇴거 결정 등 모든 것을 말입니다. 지민 씨는 손이 떨렸다. 그럼 여기 사는 사람들의 계약이, 네, 곧 갱신 시기가 됩니다. 한지민 씨께서 각 세입자의 계약을 검토하시고 갱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복도에서는 이웃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는 들리지 않았다. 조비서 일행이 떠난 후 빌라는 완전히 뒤집혔다. 미란 씨는 모든 집을 돌아다니며 추측을 늘어놓았다. 지민 씨가 뭔가 엄청난 권한을 받은 것 같아요. 무슨 권한? 건물 관리 권한 아닐까요? 한성그룹에서 사람들이 와서 한참 이야기했대요. 민석 씨 부부는 거실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 계약이 다음 달에 끝나잖아. 그래, 그게 문제야. 설마 지민 씨가
우리 계약 갱신 안 해주는 거 아니겠지? 에이, 설마. 그 사람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민석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재훈 씨는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혹시 지민 씨한테 뭐 잘못한 거 없지? 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가끔 관리비 늦는다고 한마디 한 것밖에. 한마디? 당신 지난주에 복도에서 저렇게 살면서 여기 살 자격이나 있나 그랬잖아. 그건 그냥 한 말이지. 재훈 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빌라의 모든 집에서는 불안한 대화가 오갔다. 사람들은 각자 지민 씨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떠올리며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했다. 그 유언장에 정확히 무엇이 적혀 있는지, 지민 씨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진 것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3일이 지났다. 빌라는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웃들은 지민 씨를 보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역력했다. 12월 27일 오전 10시 한성그룹 부동산팀에서 공식 통보가 나왔다. 빌라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다. 공지호는 12월 30일 오후 2시 빌라 1층 커뮤니티실에서 전체 세입자 회의를 개최합니다. 모든 세입자는 필참하시기 바랍니다. 불참 시 계약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성그룹 부동산 관리팀 미란 씨가 게시판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전체 회의래요. 계약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재훈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이거 뭔가 큰일 날 것 같은데. 민석 씨는 수진 씨와 함께 복도에서 속삭였다. 여보, 우리 계약서 확인했어? 정확히 언제까지야? 다음 달 15일까지. 그러니까 보름 남았어. 젠장, 이거 어떡하지? 그날 저녁 민석 씨는 지민 씨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저 옆집 민석이에요. 지민 씨가 문을 열었다. 민석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지민 씨, 그동안 혹시 제가 실례한 게 있었다면 사과드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닌데 제 아내가 만든 떡이에요. 드세요. 민석 씨는 떡 한 봉지를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회의 때 봬요. 민석 씨는 서둘러 돌아갔다. 복도에서 수진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괜찮은 것 같아. 화난 것 같지는 않더라. 하지만 둘 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다음 날 미란 씨도 지민 씨를 찾아왔다. 지민 씨, 그동안 제가 말이 좀 많았죠? 혹시 기분 나쁘게 한 거 있으면 미안해요. 아니에요, 미란 씨. 정말? 휴, 다행이다. 사실 저 입이 좀 싸서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한 것도 있고 미안해요. 지민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12월 30일 오후 2시 빌라 1층 커뮤니티실에는 모든 세입자가 모였다. 총 12가구였다. 사람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오후 2시 정각 조민준 비서가 들어왔다. 그의 뒤로 변호사 2명과 부동산팀 직원 3명이 따라왔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그룹 회장실 조민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 중요한 공지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조 비서는 프로젝터를 켰다. 스크린에 문서가 나타났다. 먼저, 이 건물은 15년 전부터 한성그룹 소유였습니다. 강태성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투자하신 부동산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술렁였다. 그리고 지난 12월 15일 강태성 회장님께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조비서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유언장의 핵심 내용이 화면에 나타났다. 회장님께서는 본인의 생명의 은인 한지민 씨가 거주하는 이 빌라의 모든 세입자 계약 관련 권한을 한지민 씨의 판단에 위임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라고? 재훈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한지민 씨가 우리 계약을 결정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계약 갱신 여부, 임대료 조정, 필요시 퇴거 요청까지 모든 권한이 한지민 씨에게 있습니다. 커뮤니티실이 완전히 뒤집혔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재벌 회장도 아닌 일개 월세 사는 사람한테. 민석 씨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조비서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다. 잠깐만요. 아직 말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회장님께서는 유언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 건물에서 한지민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진실을 밝혀라. 그리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라. 조비서는 지민 씨를 바라보았다. 한지민 씨,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지민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다. 이웃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다. 한지민 씨께서는 지난 2년간 이 빌라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그녀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조비서는 서류철을 꺼냈다. 저희는 지난 일주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관리실 CCTV 기록, 이웃들의 증언, 그리고 그는 녹음기를 꺼냈다. 지난 12월 20일 이 건물 복도에서 녹음된 대화입니다.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지민 씨 봤어? 오늘도 청소일 같더라. 저 나이에 저런 일만 하면 앞으로 어쩌려고. 관리비도 매번 늦게 내고. 진짜 민폐야. 그것은 민석 씨와 수진 씨의 목소리였다. 민석 씨 부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다음 녹음이 재생되었다. 한지민 씨? 에휴, 저렇게 살면서 여기 살 자격이나 있나 몰라. 재훈 씨의 목소리였다. 재훈 씨는 고개를 숙였다. 또 다른 녹음. 지민 씨가 관리비를 또 늦게 냈대요.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 패 끼치는 거 아는지 모르겠어요. 미란 씨의 목소리였다. 미란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조비서는 녹음기를 끄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은 한지민 씨를 무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깔보고 조롱했습니다. 저희는 민석 씨가 변명하려 했지만 조비서는 손을 들어 막았다. 하지만 한지민 씨는 어땠습니까? 그녀는 눈보라치는 날 길에 쓰러진 노인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병원비도 없으면서 사흘간 병원을 다니며 노인을 돌봤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노인이 바로 강태성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맞는다라고. 조비서는 지민 씨를 바라보았다. 이제부터 한지민 씨께서 여러분의 계약을 검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판단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커뮤니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민석 씨는 땀을 흘리며 지민 씨를 바라보았다. 수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재훈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미란 씨는 손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지민 씨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지난 2년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무시당했던 순간들, 조롱당했던 순간들, 외로웠던 순간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슬픔이 담겨 있었다. 조비서가 물었다. 한지민 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민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민 씨는 천천히 이웃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공정함은 원합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분들과 그렇지 않았던 분들을 구분할 것입니다. 지민 씨는 조비서에게서 서류철을 받았다. 거기에는 12가구의 계약서와 지난 2년간의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먼저 1층 103호 김영철 씨 부부. 70대 노부부가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김영철 씨 부부는 제가 이사 왔을 때부터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아플 때 죽을 끓여주셨고 겨울에 난방이 안 될 때 전기장판을 빌려주셨습니다. 지민 씨는 미소를 지었다. 계약을 5년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현재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춰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김영철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의 아내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층 203호 정수연 씨. 20대 후반의 여자가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정수연 씨는 대학원생으로 항상 조용히 살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항상 밝게 인사해 주셨고 제가 무거운 짐을 들 때 도와주셨습니다. 지민 씨, 계약을 3년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월세는 그대로 60만 원으로 유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연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지민 씨는 계속해서 4가구를 더 불렀다. 그들은 모두 지민 씨를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했던 사람들이었다. 지민 씨는 그들 모두에게 계약 연장과 함께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민석 씨 부부를 바라보았다. 3층 301호 최민석 씨, 박수진 씨 부부. 민석 씨 부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지민 씨는 서류를 펼쳤다. 최민석 씨 부부는 지난 1년간 저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CCTV 기록에 따르면 총 17차례 복도에서 저를 비웃는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저희는 또한 관리비 게시판에 제 이름을 올리자고 먼저 제안하신 분도 최민석 씨였습니다. 민석 씨는 고개를 떨구었다. 최민석 씨 부부의 계약은 다음 달 15일에 만료됩니다. 저는 침묵이 흘렀다. 수진 씨는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렸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수진 씨가 주저앉았다. 민석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지민 씨가 말을 이었다. 한 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진심으로 반성하신다면 6개월 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민석 씨는 고개를 들어 지민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4층 405 이재훈 씨. 재훈 씨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다. 이재훈 씨는 지난 8개월간 저를 저렇게 살 자격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관리실에 한지민을 내보내야 한다는 민원을 3차례 넣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이재훈 씨의 계약은 2달 후 만료됩니다.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재훈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기회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한 번만. 이재훈 씨는 저뿐만 아니라 1층의 김영철 씨 부부도 무시하셨습니다. 노인분들에게 늙은이들이 왜 여기 사냐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재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1층 102호 정미란 씨. 미란 씨는 벌떡 일어났다. 지민 씨, 저는 진짜 아기는 없었어요. 정미란 씨는
이 빌라의 모든 소문을 퍼뜨리는 분입니다. 제 개인적인 정보, 제가 관리비를 늦게 낸다는 사실, 제가 어떤 일을 한다는 사실, 모든 것을 빌라 전체에 퍼뜨리셨습니다. 그건 그냥 동네 소식을. 하지만 미란 씨는 악의적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수다가 과한 편이시죠. 미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은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1년 연장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퍼뜨리지 마십시오. 만약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미란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민 씨는 나머지 가구들도 차례로 불렀다. 어떤 가구는 계약을 연장받았고 어떤 가구는 거절당했다. 모든 판단은 공정했고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조비서가 마지막 공지를 했다. 오늘부로 이 빌라의 관리는 한성그룹 부동산팀이 직접 담당합니다. 관리비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고 건물 보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최종 결정은 한지민 씨의 판단에 따릅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계약을 연장받은 사람들은 안도했고 거절당한 사람들은 후회했다. 민석 씨는 지민 씨에게 다가갔다. 지민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최민석 씨, 네. 저는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6개월의 기회를 드린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석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재훈 씨도 지민 씨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재훈 씨,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이재훈 씨는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재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날 밤 지민 씨는 자신의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복잡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이상한 기분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조비서였다. 한지민 씨, 오늘 정말 훌륭한 판단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셨을 겁니다. 회장님은 어떠신가요?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계십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지민 씨, 회장님께서 남기신 편지가 한 통 더 있습니다. 내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 편지가요? 네. 이건 한지민 씨만을 위한 편지입니다. 전화를 끊고 지민 씨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 회장은 그녀에게 단순히 권한만 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을 준 것이었다. 복수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지민 씨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공정하되 차갑지 않게, 엄격하되 잔인하지 않게. 그것이 그녀가 배운 것이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 힘은 남을 짓밟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선택을 하는 데 있다는 것. 새해가 밝았다. 1월 3일 오전 10시. 조민준 비서가 지민 씨의 집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다. 한지민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 비서님도요. 회장님은 어떠신가요? 조 비서의 표정이 밝아졌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오후 5시 회장님께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정말요? 지민 씨는 눈을 크게 떴다. 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회장님께서 첫마디로 하신 말씀이 한지민 씨는 잘 계시느냐였습니다. 지민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회장님께서 아가씨께
꼭 전하라고 하신 편지입니다. 조비서는 봉투를 건넸다. 지민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고맙고 감사한 한지민 씨에게 제가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는 것을. 저는 평생 성공만을 추구했습니다. 돈을 벌고 권력을 쌓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쳤습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인간다움. 길에서 쓰러졌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당신의 손길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산도 욕심도 없는 순수한 선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빌라의 관리 권한을 드린 것은 단순한 보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당신이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짓밟을 것인가, 일으켜 세울 것인가. 그리고 당신은 제가 기대한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공정하되 따뜻하게, 엄격하되 인간적으로. 당신은 진짜 리더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마지막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봉된 서류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 진심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꽃 피우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강태성 올림. 지민 씨는 눈물을 닦으며 봉투 안에 서류를 꺼냈다. 거기에는 여러 문서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 문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한지민 위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중심상가 1층 보증금 면제, 월세 면제, 계약기간 10년. 이게 두 번째 문서 사업자금 지원 계약서. 한성그룹은 한지민 씨의 창업을 위해 5천만 원의 무이자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상환기간 10년, 사업 실패 시 상환 의무 없음. 세 번째 문서 장학금 지원 계약서. 한지민 씨가 원하는 교육과정 대학 복학, 직업교육 등의 전액 학비를 한성그룹이 지원합니다. 지민 씨는 서류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건 너무 과분해요. 아닙니다, 한지민 씨. 이것은 회장님의 진심입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신이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한지민 씨, 조비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성공은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올라가는 것이다. 한지민 씨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성공해야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 지민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개월 후 4월 15일 신림동 중심상가 1층에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다. 간판에는 따뜻한 손길이라고 적혀 있었다. 카페는 작지만 아늑했다. 창가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따뜻한 색감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메뉴는 단순했지만 모든 것이 정성스러웠다. 지민 씨는 카페 앞치마를 입고 첫 손님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은 김영철 씨 부부였다. 지민 씨, 축하해요. 드디어 가게를 열었네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첫 손님이야. 커피 2잔 주세요. 지민 씨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렸다. 정수연 씨도 들어왔다. 언니, 개업 축하해요. 수연 씨, 고마워요.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빌라 이웃들도 많이 왔다. 계약을 연장받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멀리서나마 지켜보았다. 오후 3시 한 대의 휠체어가 카페 앞에 멈췄다. 강태성 회장이었다. 그는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다. 회장님, 지민 씨는 급히 밖으로 나갔다. 한지민 씨, 축하합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회장님, 이 모든 게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 스스로 이뤄낸 것입니다. 강 회장은 카페를 둘러보았다. 좋습니다. 정말 따뜻하네요. 지민 씨는 회장에게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다. 회장은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지었다. 이 커피에는 당신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후 5시 손님들이 돌아가고 지민 씨는 카페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1년 전 그녀는 이 자리에서 상상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모습을. 핸드폰이 울렸다.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온 문자였다. 한지민님, 디자인 과정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개강은 5월 2일입니다. 지민 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다시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6개월 후 10월 민석 씨 부부가 빌라 관리실을 찾았다. 그들은 지난 6개월간 작은 아파트에서 살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저희 한지민 씨께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관리실 직원은 지민 씨에게 연락했다. 지민 씨는 카페에서 민석 씨 부부를 만났다. 지민 씨,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6개월간 많이 반성했습니다. 민석 씨는 고개를 숙였다. 수진 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희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요. 얼마나 못난 사람들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지민 씨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최민석 씨, 박수진 씨. 네. 다음 달부터 계약을 재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석 씨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1년 후, 다음 해 12월, 따뜻한 손길 카페는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곳이 되었다. 지민 씨는 대학교 디자인 과정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했고, 이제는 작은 디자인 작업도 병행하고 있었다. 강태성 회장은 완전히 회복했다. 그는 한성그룹 경영에서 반은 은퇴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어느 날 회장은 다시 카페를 찾았다. 한지민 씨, 저와 함께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한성그룹에서 사회공헌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돕는 일입니다. 당신처럼 진심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민 씨는 잠시 망설였다. 회장님,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함께 배우자는 겁니다. 저도 당신에게서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지민 씨는 미소 지었다. 생각해 볼게요. 오후 6시 지민 씨는 카페 문을 닫고 빌라로 돌아갔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지민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일 카페 갈게요. 지민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밝아졌어요. 지민 씨는 웃으며 답했다. 모두 고마워요. 방에 들어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1년 전 이맘때 그녀는 이 창가에서 눈물을 흘렸었다. 외롭고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에게는 꿈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강 회장님이었다. 한지민 씨, 결정하셨습니까? 지민 씨는 미소 지었다. 네, 회장님. 하겠습니다.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민 씨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1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 눈은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지민 씨는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인생의 역전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작은 선택들의 결과라는 것을. 나는 길에 쓰러진 노인을 지나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멈췄다. 나는 복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용서했다. 나는 포기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계속 걸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진짜 배울 사람은 따로 있다. 그것은 권력자도 부자도 아니다. 그것은 어려운 순간에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이다. 진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꿈이다.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다. 하얗고 깨끗한 눈.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한지민 씨의 인생 역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했다.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았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 속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갈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따뜻하고 진심 어린 이야기로 보답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